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국의 슈퍼리치라는 책입니다. 신동일 지음 리더스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혹시 지금 창업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아이들도 다 컸고 무언가를 이제 좀 시작하고 싶은데 하는 주부님이 계실까요? 혹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진짜 이건 내 적성이 아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우선 이 책부터 읽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처럼요, 슈퍼 리치가 되는 데 있어서 진짜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생생한 경험을 통해 전해주기 때문에요,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책은 저자분이 직접 슈퍼 리치를 상담하고 관리하면서 책에서 읽었던 부자의 모습과 실제 부자의 모습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인터뷰하면서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일반인과의 아주 사소한 차이에 있었음을 알고는 이를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40대 가장들과 꿈을 찾고 싶은 이들에게 또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들에게 이러한 성공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요,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책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슈퍼리치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모두 달라서요. 재미도 있었지만요. 모든 분들이 거의 맨손에서 슈퍼리치가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독자들과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결심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어려운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어서 기회로 연결되기도 하는 사연들이 한편의 드라마 같고 한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자들 이야기여서 그런지요, 내용들을 더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공허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었구나. 부자가 진짜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희망이 있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100억대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게 된 슈퍼리치들이 독자들에게 전하는, 진짜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핵심 메시지만을 뽑아서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슈퍼리치입니다. 1. 위기의 셀러리맨, 명품 수입업체 사장으로 거듭나다. 300억대 슈퍼리치의 성공 조언은요, 세 가지입니다. 1. 라면 가게를 하더라도 사장을 꿈꿔라. 사장과 직원은 하늘과 땅 차이. 사장의 월급은 무한대지만 직원의 월급은 정해져 있다. 라면 가게를 하더라도 사장을 꿈꿔라.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든 어떤 분야에서든 스스로 사장을 꿈꿔라. 2. 셀러리맨 때 창업을 준비하라. 당장 사표를 던지기보다 지금 있는 곳에서 창업을 준비하라. 창업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시점은 직장에 다닐 때이다. 현직에 있을 때 다른 직원이나 거래처와 돈독한 인간관계를 맺어라. 사업의 미천은 신용과 신뢰, 그리고 돈독한 인간관계이다. 사업에서 성공하는 데는 평균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창업을 준비하라. 3. 허튼 돈은 1원도 쓰지 않는다. 돈은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 쓰는 것이다. 경비를 줄여라. 진짜 부자들은 커피 한 잔 사는 돈도 아낀다. 하루 커피 한 잔 값을 1년 동안 모으면 어느 정도의 종잣돈이 모일지 생각해 보라. 다음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대문 장돌뱅이로 시작해서요, 매출 2천억 원을 바라보는 브랜드 수입업체의 주인이 된 분입니다. 라이터 팔던 장돌뱅이, 수천억 슈퍼리치가 되기까지. 이분이 전하는 성공 조언은요. 1.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라. 메모를 하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경조사며 특징, 거래 내역, 대화 내용 등 사소한 것까지 잊지 않고 챙길 수 있고, 그를 통해 신뢰를 쌓고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다. 2. 도박이나 주식 투자로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주식이 하고 싶으면 자신이 가진 돈의 10분의 1만 투자하고 샐러리맨은 직장 업무에 해가 되므로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주식시장에서는 고수라는 사람도 쉽게 돈을 잃는데 그런 곳에서 직장 업무까지 해야 하는 샐러리맨이 남보다 한 발 앞서 정보를 얻고 주식을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은요, 금융회사에 다니다가 적성이 맞지 않아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사표를 내고요, 다른 일을 하게 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종업원 20명에게 집 사준 연탄집 사장님. 좀 특이하지 않나요? 연탄집 사장님인데요, 종업원 20명에게 집을 사주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너무나 특이해서 제가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집을 사주셨다니요. 그것도 20명에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분이 이제 연탄 사업을 하셨는데요. 5년 정도 신용을 쌓으면서 착실하게 사업을 다져가자 2명에서 시작한 사업이 어느덧 종업원 20명이 될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란 것이 처음 5년에서 10년을 안 망하고 버티면 좋은 기회가 한두 번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료탄을 샀는데요. 하루아침에 값이 2배로 오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료탄 가격이 몇 년째 오르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 가격이 2배로 올라서 보상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부가 석탄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억 원어치를 사놓았는데요. 값이 2배로 뛰어서 100억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50억을 벌은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50억으로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뭐 재산을 더 늘리는데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종업원들이 그동안 함께 해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요. 종업원 20명에게 전부 다 집을 한 채씩 사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종업원 전부에게. 회사를 다니려면 이런 회사를 다녀야 되나? 저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분 사장님은 큰 욕심을 내서 사업을 확장하는 대신에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결심했던 장학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신 모교에 이제 장학금을 기부하기 시작해서 장학재단도 이렇게 설립을 하는데요.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받을 때 정말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장님이 더 많이 지원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라고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이렇게 쓰셨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집을 사주시고. 이분이 전하신 슈퍼리치가 되는 조언은요.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라. 성공은 혼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사업은 사장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도 함께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면 그만큼 직원에게 베풀어야 한다. 이 신용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라. 아무리 사장이 어려워도 이자나 원금 상환일을 어겨서는 안 된다. 이렇듯 신용을 지키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구할 수 있다. 3. 무슨 일을 하든 직접 꼼꼼히 확인하라. 특히 돈 거래만큼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잘 아는 사람일수록 돈 거래나 비즈니스를 할 때 더 조심해야 실수가 없다. 다음은 하루 매출 70만 원, 대박 커피점으로 다시 일어서다. 돈에는 좋은 돈과 나쁜 돈이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이나 하루아침에 생긴 나쁜 돈은 스스로에게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쉽게 사라져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정직한 방법으로 땀 흘려 번 돈은요, 좋은 돈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 관리하면 평생 자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분이 슈퍼리치가 되기 위해 조언하신 말씀은요. 1. 최고의 기회를 찾아 발로 뛰어라. 질 좋고 저렴한 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거래처를 찾아
직접 발로 뛰고 스스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면 싼 값에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2.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종업원도 사장도 납품업체도 모두가 골고루 이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만 오래가는 기업, 평판이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다. 3. 역경이 성공의 바탕이 된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며 소중한 교훈을 얻는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역경을 이겨낸 경험이 성공의 밑바탕이 된다. 다음은 21살에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갔을 때요. 중국에서 여자친구가 선물로 장갑을 사줬는데 그 당시 가격이 5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똑같은 장갑이 10배나 비싸서요. 부모님이 보내준 학비 200만 원을 장갑을 구입하는 데 썼고요. 그래서 보따리 장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35살 조 사장이라는 분은요. 보따리 장사로 시작해서요. 100억 원대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연입니다. 이분이 전하는 성공 조언은요. 3가지입니다. 1.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실패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도전하고 시작하라. 그리고 그 이상은 더 잘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매 순간을 치열하게 살아라. 2. 원가 분석을 철저히 하라. 원가 분석을 철저히 하고 가격, 비용, 세금을 정확하게 살핀 후 사업을 시작하면 실패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사업 과정 전체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원가 분석 및 회계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3.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라. 힘들게 번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려나가는 것도 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돈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흩어지고 말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투자를 하고 자산을 관리하라. 다음은 부동산 경매 박사가 된 미장원 아줌마가 전하는 성공 조언입니다. 1. 새싹이 크게 자라기 전에는 자르지 마라. 새싹을 키우지 못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좀 더 참고 견뎌서 새싹이 큰 나무로 자라면 그때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늦지 않다. 2. 기회를 보는 눈을 가져라. 슈퍼리치와 일반인을 가르는 기준은 기회를 보는 태도에 있다. 일반인은 그냥 지나치는 일을, 슈퍼리치는 돈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한다. 어떤 정보든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여라. 3. 좋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자신이 모든 일을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해야 한다. 다음은요, 대학교를 중퇴하고 작은 형이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빌려준 200만 원으로 시작해서요, 현재 유명 인테리어 소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무일푼, 무지개 대학 중퇴생, 단돈 200만 원으로 꿈을 이뤄내다. 이분이 전하는 성공 조언은요, 2가지입니다. 1. 창업을 하고 싶다면 경험을 쌓아라. 창업하고 싶은 업계에서 일하면서 가능하다면 스스로가 사장인 것처럼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관리하라. 경험은 성공의 원동력이다. 2.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고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다 보면 성공하기 마련이다. 가능한 한 빨리 꿈을 찾고 그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라. 다음은 남은 음식을 싸가는 천억대의 자산가의 이야기입니다. 천억대 자산가가 전하는 조언은 어떤 내용일까요? 1. 참고 기다리는 태도를 배워라.
슈퍼리치는 참을성과 인내심이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투자 결정을 내린 후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릴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태도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준다. 2.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다른 사람을 도와라.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 결과 많은 재산을 모으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하라. 다음은요. 승진해서 탈락한 검사, 100억대 빌딩 주인이 되다. 승진해서 탈락한 검사분이요. 변호사로 개업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분과 함께 노력을 해서 100억대 빌딩 주인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1. 내 집 장만으로 종잣돈을 마련하라. 집을 장만하려면 몇 천만 원의 돈을 마련해야 하므로 그를 위해 자연스럽게 적금, 펀드 등을 통해 돈을 모으게 된다. 그리고 집 장만을 위한 대출금을 다 갚았을 경우에는 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 교육이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적당하게 있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서로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다. 3.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스스로 하라. 다른 사람 얘기를 꼼꼼히 참고하되 거기에만 의지해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최후의 결정을 내려라. 그래야 후회가 없다. 70억짜리 신규 계약을 할 때도요, 낡은 도장을 사용하셨던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회장님의 손때 묻은 목도장. 이 회장님은 어떤 조언을 하셨을까요? 1. 경제와 관련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평상시에 다양한 신문이나 경제 방송을 보고 나름대로 공부해 꾸준히 경제 지식을 쌓고 안목을 키워야 한다. 또한 실전에 임해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2.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자산관리법을 사용하라. 모든 돈을 비슷한 성격의 상품에 투자하기보다 전체를 10으로 볼 때 안전한 자산에 4, 투자 자산에 3, 비과세 상품에 3을 투자하는 식으로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3. 종잣돈의 규모를 키워라. 종잣돈이 커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조그만 돈으로는 조그만 돈밖에 벌 수 없다. 먼저 일정 액수의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다음은요, 장애를 딛고 부동산 신화를 다시 쓴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전하는 성공 조언은요, 1. 세입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세를 주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주 세입자를 방문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고치거나 수리할 곳은 없는지 직접 살펴라. 이렇게 하면 세입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도 쉬워진다. 이분은 대학가 주변에 원룸을 지어서요, 원룸을 분양을 할 때 젊은 학생들이 좋아서 방마다 라면을 한 박스씩 이렇게 넣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라면을 한 박스씩 받았으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냥 보통 그 중개 사무소에서 계약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라면이 한 박스씩 배달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소개를 받아서요, 또 이어져서 이렇게 계약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었네요. 역시 슈퍼리치가 되는 데는 이런 남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2.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조그만 봉사활동부터 시작하라. 기회나 형편이 될 때 조금씩 돕기 시작하라. 또한 도움에는 금전적인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 재능 등을 활용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3. 부동산도 금융자산처럼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2, 3년에 한 번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평가해서 팔 것은 팔고 살 것은 사는 부동산 리밸런싱이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한다. 다음은 정말 이름만 들으면 이 학원 하고 다 알 정도로 유명한 학원을 만든 분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재능을 살려 최고의 입시 학원을 만들다. 이분이 전한 성공 조언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입니다. 가만히 월급날만을 기다리기보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매진하라.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하기보다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찾아서 하라. 다음은 IMF 때 실직한 이후에요.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맞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전하는 성공 조언은요. 1. 거래처를 홀대하지 마라. 갑의 입장에 있을 때도 겸손하게 을의 입장을 배려하라. 갑과 을의 관계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좋은 신뢰관계는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된다. 2. 무차입 경영을 실천하라. 욕심내지 않고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면 대출은 필요하지 않다. 자기 자본을 철저히 활용해 대출의 부담을 없애고 사업의 리스크를 낮춰라. 다음은 카센터 정비공에서 100억대 슈퍼리치로 성공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전하는 성공 조언은요. 1.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자신을 찾도록 만들어라. 친절한 태도로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고객은 당신을 찾게 되어 있다. 2. 최대한 많은 돈을 저축하라. 돈을 최대한 아껴 버는 돈의 많은 부분을 저축하라. 아끼고 저축하는 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다음은 자신만의 아이템을 개발해서요, 성공한 벤처 사업가가 전하는 성공 조언입니다. 1. 도전 정신을 가져라.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결단력, 때로는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인생은 짧다.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것이 낫다. 2. 누구에게나 공평한 하루 24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슈퍼리치는 한결같이 주어진 24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최고의 성과를 낸 사람들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성공한 슈퍼리치 사례를 살펴보아도 한결같다. 공평한 자산인 하루 24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다음은 셀러리맨으로 시작해서 한국의 주식 부자 6위에까지 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전하는 성공 조언은요. 기회가 올 것에 대비해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찾아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회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항상 촉각을 세우고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오므로 그때 용기 있게 기회를 잡아야 한다. 다음은 청년의 도전 정신으로 성공한 CEO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전하는 성공 조언은요.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무슨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다. 대충해서는 최고가 될 수 없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 다음은 슈퍼리치의 10가지 성공 비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 한국의 슈퍼리치를 관찰하면요. 사업을 해서 성공한 대부분의 CEO가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다가요. 최고의 성과를 내어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재능은 좌충우돌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무엇이든 시도하고 도전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45세 이전에 창업의 길을 열어라. 창업을 시작한 나이는 35세에서 45세까지 다양한데요. 50대 전후에 창업한 분도 몇 분 계시지만요.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45세 이전에 최대한 빨리 창업하라고 합니다. 당장 창업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말라고 하는데요. 항상 내일 사표를 낸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하네요.
3. 어떤 경우에도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야 한다. 부자를 꿈꾸는 일반인들에게 돈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비결을 알려준다면요. 바로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슈퍼리치가요, 공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공짜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아마 깜짝 놀랄 거라고 합니다. 상담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이 아닌 상담실에 전화를 쓰는 분도 종종 있었다고 하고요. 천억대 자산가는요, 세미나에 참석해서 차를 마신 뒤에 남은 냅킨도 챙겨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소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슈퍼리치들의 행동들은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4. 수입처를 다변화하라. 자신의 환경에 맞는 수입원 다변화 노력은요, 지금 당장 시작돼야 하는데요. 미래는 불투명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불확실한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 쪼개는 순간 푼돈이 된다. 종잣돈을 만들어라.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은 사소하고 지나치기 쉬운 부분부터 합리적인 자산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가능하다.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위해서 저축을 먼저 하고 남는 돈으로 소비를 하는 습관이 몸에 배야 하며 마지막으로 지출을 꾸준하게 줄여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돈은 오직 수치로 말한다. 중요한 것은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많이 저축하는 것이며 매일 종잣돈 마련을 위해 아끼고 절약해서 저축을 할 때 돈을 모을 수 있음을 잊지 말자. 6. 돈 되는 지식을 쌓고 돈이 따르는 정보를 파악하라. 돈을 불리려면 계속해서 자신의 안목을 더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돈이 되는 사업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경제신문 구독 신청을 하고 시간을 정해 책을 읽어보자. 일단 시작하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7. 성공하고 싶다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있다면요. 즉시 행동에 옮겼느냐 아니면 차일피일 미루다가 포기했느냐라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대신에 조금 있다가 다음에 제대로 준비를 한 후에라는 핑계로 첫걸음을 내딛지 못한다고 합니다. 첫걸음을 내딛어야 그 일이 자신에게 맞는지 아니면 자신이 처음에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지는 않은지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행동하고 나면요. 첫 걸음을 내딛고 나면 두 번째 걸음은 쉬워지기 때문에요. 10년 전, 15년 전에는 우리와 똑같았던 슈퍼리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기억하고요. 지금 당장 일단 행동하자고 합니다. 8. 기회는 타이밍이다. 반드시 움켜잡아라. 슈퍼리치들은 한결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움켜잡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또 꿈을 갖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회를 잡는 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슈퍼리치들은요, 끊임없이 사업가적인 안목을 높이고 또 돈이 되는 투자처를 발굴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왔기 때문에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인생에 몇 번 오지 않을 그런 기회를 잡고 좋은 타이밍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10분 빨리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9. 자기 자신을 믿을 때 성공의 길이 열린다. 이 저자분도요, 처음 이 책을 쓰기 시작할 때는 많이 두렵고 망설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글을 쓰면서요, 나 자신부터 변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반신반의했던 평범했던 슈퍼리치의 그 드라마 같은 성공 사례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나 자신도 그들을 닮고 싶다, 이런 갈망이 생기셨다고 하네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스스로를 믿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기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는데요.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하고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10.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는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죠. 성공의 목적도 행복한 가족이고 힘들고 어려워서 거의 포기할 지경일 때 또 가장 힘이 되어주는 것도 가족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공한 슈퍼리치란 일에서도 가정에서도 성공한 슈퍼리치를 말합니다. 다음은 슈퍼리치의 자산관리 비법입니다. 1. 다양한 수입처를 창출하라. 일반인이 슈퍼리치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요, 수입처를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월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요, 제2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수입처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합니다. 천억대의 슈퍼리치나 셀러리맨이나 수입과 지출 관리에 따라서 자산관리 시스템의 성패가 좌우되는데요. 낭비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지출 통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3. 자산관리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다양한 수입처를 만들고요. 어렵게 모은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험난한 길도 두렵지 않다고 하네요. 4.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라. 셀러리맨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자신의 직장에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 의식하에 일하는 습관을 들이고요. 한눈 팔지 않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요,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5. 부자 마인드를 가져라. 리스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잘 따져보고 슈퍼리치 고객처럼 합리적인 기준으로 금융 상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요, 부자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은 따라해야 할 슈퍼리치의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메모하는 습관. 꼼꼼한 메모 습관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슈퍼리치는 사소한 것도 철저히 메모한다고 합니다. 2.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 꼼꼼하게 재차 확인하는 습관은요, 실수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시간을 절약해주고요, 시행착오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3. 부에 대한 집중력. 슈퍼리치의 부에 대한 집중력은 한마디로 놀라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부자들은 사소한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할 때만이 슈퍼리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4. 지출에 대한 통제와 축소. 슈퍼리치는 하나같이 단돈 1원이라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부자들은 쉽게 지갑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지출을 하든 몇 번을 고민하고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슈퍼리치들이 부자가 된 핵심 비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가벼운 것들은 사소한 바람에도 흔들리고 나부끼다가 날아가 버리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무거운 돌덩이, 바위 등은 웬만한 바람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강인한 체력도 중요하고 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마음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려면 기회가 올 때까지 철저하게 준비도 하고 있어야 하고요. 나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부에 집중하는 오늘 이 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맨손으로 부를 창출한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 강하게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